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어졌던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해소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은행 거래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3월 FOMC까지 앞두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다소 혼조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오늘도 역시 필승 종목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이 필승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모델 솔루션, 오늘 12%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짚어주셨던 인텔리안 테크 역시 장중 최고 6.7%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필승했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과 더 많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을 이기는 투자 노란톡방에 참여해 보셔서 이런 변동성이 높은 장 속에서 더 많은 소통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의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장을 이기는 필승법을 전해주실 김광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네네.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소 우려되는 듯합니다. 네네. 또 여기에 전문가님께서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FOMC가 이번 주 열리잖아요. 네. 다소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으나 예상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의 압수수색이라는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네.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퍼포먼스를 오늘 보여줬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이고 관망세가 짙어 보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때에는 과열 국면에 진입한 그런 종목에서는 비중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지금 다른 종목으로 조금 비중을 높여주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의 자세가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FOMC도 앞두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 투자자분들도 혼자 해결하시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 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의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핫 이슈 통시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이기는 핫 이슈. 첫 번째 핫 이슈는 2차 전지, AI, 로봇, 반도체 융합입니다. 두 번째 핫 이슈는 우주산업주 나라따입니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의 발사 소식이 전해졌었죠. 오늘 핫 이슈에서 풀어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월요일 이슈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2차 전지 AI 로봇 반도체 융합 이렇게 순환하는 핫 이슈를 꼽아 주셨는데요. 네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순환하면서 지금 테마
하나의 테마씩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는 네.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순환매를 보이는 종목들이 섹터들이 이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그리고 이것 융합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특히나 코스닥에서 에코프로의 압수수색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 시작과 동시에는 큰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차 전지주 역시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바로 반등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줘서 상승 마감하는 종목들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가? 도대체 2차 전지는 왜 이렇게 강할까? 그리고 또 AI나 로봇, 반도체들이 왜 지금 핫한가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쉽게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는 걸로 아마 로봇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지켜보셨을 겁니다. 네. 이런 삼성전자가 왜 특히나 로봇 쪽에 투자를 하는가? 이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네.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이 영화는 1976년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1999년 고 로빈 윌리엄스 배우가 열연을 펼친 로봇으로 열연을 펼친 그런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에서는 로빈 윌리엄스가 앤드류라는 가사 지원 로봇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사 지원 로봇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 AI, 로봇, 반도체가 전부 융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이 영화에서 네. 이 앤드류라는 가사 지원 로봇은 가사 지원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또한 조리에, 청소에, 육아에 인간이 생활하면서 처리해야 될 집안일들을 모두 이 가사 네. 지원 로봇이 처리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로봇으로 표현이 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지능형 로봇으로 이 영화에서는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는데요. 아, 내가 귀찮은 이런 모든 것들 다 처리해주는 그런 로봇들이 있다. 그리고 그 로봇이 나보다 요리도 잘하고 네. 육아도 잘하고. 네. 그런데 이 로봇이 내가 충분히 구매할 수 있거나 아니면 렌탈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저는 이용하겠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이용할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 그리고 MC님과 같은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이 우리의 모든 육아 해방, 가사노동 해방을 이루어주는 이런 로봇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점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먼저 움직여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뭔가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관절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오, 로봇의- 감속기요? 맞아요. 네. 로봇은 감속기. 감속기. 네, 이건 항상 여러분께서 이미 외우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로봇이 있어야 하고 이 로봇의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속기도 네.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네. MC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듯이 자연스럽게 로봇도 대화를 나눠야 하니까요. 당연히 AI. 그렇죠. 네. AI 인공지능도 탑재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네, 고성능 AI 반도체 역시 네. 네, 당연히 탑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거기에 로봇은 또 뭘로 움직이죠? 전기로 충전해서. 네, 움직이죠. 그렇죠. 전기로 움직이는 이 로봇 움직이려면 전력이 필요한데요. 네.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 나중에는 뭐 다른 기술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근시대 앞까지는 네, 2차 전지 배터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 AI, 반도체, 2차 전지가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왜
제가 말씀드린 이 섹터들이 강한지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챗 GPT 같은 이런 단편적인 것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단편적인 것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융합된다면 아마 바이센테니얼맨에 나오는 앤드류 같은 네. 그런 가사 지원 로봇이 이루어질 네.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술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핫 이슈 관련해서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주 관련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관련주로 HPSP라는 네. 종목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HPSP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AI도 있고 네. 2차 전지도 있고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뭐 300조 투자 이런 부분에서 연관해서도 또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HPSP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을 세 개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위에 탑라인 그리고 중간에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바텀라인 그리고 아래 언더라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상승을 초기에 보였던 이 곳을 알파 구간 그리고 역시 횡보하는 이 구간을 브라보 구간 그리고 여기 브라보 구간을 넘어서는 그리고 위에 상단의 탑라인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을 찰리 구간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인 구간을 델타 구간이라고 저희는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봐주시고 여기에서 먼저 이 HPSP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런 재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HPSP는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네, 고압 열처리 뭐 이렇게 반도체 고압 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이 고압 열처리에 쓰이는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기술은 정말 이 회사의 그런 고유의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고압 어닐링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가 더 큰데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고압 열처리 장비 부분에서는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HPSP가 지금 큰 거래량과 함께 네. 네. 어제 오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네, 앞서 상승을 해줄 때도 역시 거래량을 싣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쭉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찰리 구간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위에 보면 역삼각형 표시가 보일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이런 검색기 기능을 통해서 설정해 놓은 기능인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찰리 라곤에 해당되는 부분이 넘어섰구나. 이제는 네. 델타 라곤, 델타 구간의 라곤을 지켜봐야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델타 라곤에서 라곤, 즉 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는 지금은 너무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격이 벌어져서 5일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네, 아직은 재료와 수급이 살아있으므로 5일선까지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매수해서 이후 델타 라인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관련주로 필승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두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산 아직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로봇 관련돼서 전문가님께서 필승 종목으로 지난주에 한번 꼽아주셨고요. 관련된 이슈들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설명 주셨었는데요. 네네. 네, 두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도 역시 저희가 위에 탑라인을 그어놓고 중간에 바텀라인 네. 그리고 아래 언더라인을 그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도 두산은 한 번의 상승 그리고 네. 쭉 횡보 브라보 네, 구간을 거쳐서 네, 조금 더 내릴게요.
네, 브라보 구간을 거쳐서 지금 찰리 구간을 넘어서 델타 구간까지 넘어갔으나 네. 하지만 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델타 라곤에 의하면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료가 좋다 보니 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께 아직 기다려 보시라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네. 물론 기법 자체에서는 기법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에서도 왜 5일선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손절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힌트만 드리자면 이 하락 시에 보이는 수급을 보시면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라는 힌트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에코프로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 네. 에코프로 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상승폭이 네. 많이 올라와서 네.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아, 네, 네, 네. 네, 분명히 제가 가진 기법에서도 이것은 델타 구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불가하다라고 표현을 드리느냐? 델타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야 따라가는 맥점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아, 네, 네. 네, 오늘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하락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11선을 깨고 내려왔으나 오늘 개인의 엄청난 수급으로 반등을 이뤄주고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은 40만 원과 45만 원 사이에서는 꾸준히 매도를 하고 그 아래에서도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으므로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특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슈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이해 주셨는데요. 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더욱 시점을 잡기 어려운 변동성이 높은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보셔서 소통 이어가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핫이슈 바로 설명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핫이슈는 우주산업주 나랐다입니다. 네,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이슈 꼽아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두 번째 핫이슈로 우주산업주 나랐다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우주산업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설명 드렸었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필승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고 또한 오늘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가격 전략이나 오늘 충분히 여러분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많이 드려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 바로 수익을 거두셨고 네, 그런 부분들을 저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인 네. 이노스페이스가 네네 한빛 TLV를 발사한 소식에 네. 우주 산업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라고 여러분께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국회에서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논의하고 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국내 법인 설립하는 등의 그런 소식으로 우주 관련주가 지금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핫하게 오늘도 떠올랐습니다. 네. 네, MC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한빛 TLV를 발사했는데요. 네. 저희가 또 주목할 점이 이게 아무래도 정부 주도에서 또 민간 주도로 옮겨졌다. 이런 네, 점을 맞습니다. 주목할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그 점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로켓을 쏘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뭐 스페이스X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스페이스X에서 거의 일임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민간 업체들도 속속들이 기술 개발과 함께 발사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시도 중에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이 미국에만 국한될 것이냐? 저는 앞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아직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민간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으로 새롭게 개편,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이 미국과 같이 흘러갈 것이라고 많은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저 역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의 작사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의 나사와 같은 기관인데요. 작사 같은 기관에서도 지금 미국의 나사와 같은 역할로 작사의 역할은 조금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더욱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네.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돈을 벌고 있지 못하지만 충분히 돈을 벌고 있지 못하지만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오늘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다만 네. 죄송합니다. 다만 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제가 돈을 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슈에 그리고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어느 이슈에 어느 정도 반응할 건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필승 종목으로 지난 금요일에 인텔리안 테크를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또 다른 관련주 없을까요, 전문가님? 인텔리안 테크보다 좀 네. 더 상승폭,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요. 네. AP 위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AP 위성 전문가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차트. 네. 네. 차트가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차트가 좀 잘 지저분하게 좀 그려지긴 했지만요. 설명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AP 위성을 설명드리면서도 인텔리안 테크에 주목한 점은요. 네. AP 위성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시청자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따라서 네. 움직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네. 있다 판단해서 네. 이렇게 대체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AP 위성 역시 여기 2022년 6월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슈가 여기 누리호 발사 이슈가 끝나자마자 쭈르륵 미끄러져서 오랜 동안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후에 스페이스X의 법인 설립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상승 또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우주항공 쪽은 특히나 아직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내고 있지 못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이슈에 따라서 이 이슈가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이슈에 따른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왔는가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을 통해서 가격을 정말 조금 안정적이게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자칫 잘못해서 매도 시기를 놓치면 이런 쭉 오랜 기다림을 가지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매매를 하지 말란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6월 달 그리고 연말 그리고 하반기 제가 계속 어떤 이슈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꾸준히 설명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6월 달에는 또 다른 발사체 발사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스페이스 X와 버금가는 원, 내비 또 국내 시장의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쯤에는 우주항공청이 실제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큼직큼직한 뉴스 말고도
자잘한 뉴스들도 꽤 있지만 큰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릴 거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지금 찰리 라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AP 위성 찰리 라곤 잠깐 델타 구간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력은 보이고요. 네, 찰리 구간에서 이 찰리 구간 전체를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가져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주산업주 이 이슈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게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적절한 이슈에 따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핫 업종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핫업종은 AI 반도체입니다. 두 번. 네, 첫 번째 핫업종은 AI 반도체인데요. 이 챗 GPT를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섹터입니다. 네, 관련해서 또 지난주에 챗 GPT 4.0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GPT 4.0 공개와 함께 또 열기가 다시 한번 뜨거워진 모습입니다. 네네. 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바이센테니얼맨 같은 영화로도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이런 챗 GPT라는 생성형 AI 여기에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AI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D램 반도체와는 조금 다른 시스템 반도체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런 AI 반도체, 챗 GPT가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 그리고 현재는 1억 명을 넘어서 정말 요즘 주위에 안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큰 인기를 끌 때 당연히 여기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AI 반도체, 이것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네, 왜 이게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좀 더 알아볼 텐데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챗 GPT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정도의 AI,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 내놓고 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 AI, 그리고 구글의 바드, 그리고 메타의 라마, 그리고 스냅챗의 마이 AI, 또한 중국의 바이두에서도 언이라는 그런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출시된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아, 네. 이렇게 많은 IT 서비스들이 경쟁하듯 이런 AI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만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안 할까요? 해야겠죠. 참여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도 다다음이라는 서비스를 잠깐 내놓긴 했는데요.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평이 많지만 네. 그렇다면 당연히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시장 규모 확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보신다면 인공지능은 2030년까지 약 15조 7천억 달러, 15조 7천억 달러입니다. 네. 우리 돈으로는 약 2경 741조 원.
너무 크네요. 시장이 굉장히 커질 예정이네요. 네, 물론 이것은 AI 반도체 시장이 아닌 인공지능 전체 시장이 얼마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라고 분석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 내용입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 역시 계속 확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3년 올해에 553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861억 달러, 약 하나로 114조 원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IT 기업들이 어떻게 수요를 늘려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충분히 더 커질 전망이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본 게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AI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두뇌 역할, 계속 얘기하지만 AI 반도체 왜 필요한가라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벌써 제가 얘기 드렸듯이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그리고 초저전력으로 실행하는 AP 반도체. 이런 AP 반도체에서 가장 선두를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봐도 이 내용들은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세 달 새 56% 정도 상승을 한 엔비디아죠. 네, 그렇죠. 네, 물론 전체적으로 조정도 보였지만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상승세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네, 이런 엔비디아가 GPU를 GPU 생산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시장에 커지는 그런 수혜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한 AMD나 인텔 등도 이 경쟁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힌트 같은데요. 역시 오늘 준비한 필승 종목 역시 이것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네, 챗 GPT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에는 엔비디아에서 생산한 GPU A100이라는 모델이 약 1만 개 정도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에 발맞춰서 엔비디아는 TSMC의 5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신형 GPU인 H100을 대량 생산 주문을 넣었고 그 주문 양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괜히 주문량을 늘리지 않겠죠.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만 들으셔도 이게 얼마나 더 커지고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계 2위인 AMD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을 갖춘 자일링스를 인수해서 또 AI 반도체 개발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또 뛰어들었고요. 네. 인텔도 이스라엘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하바나 랩스를 인수해서 2세대 프로세서인 가우디 2를 출시하는 등 정말 열심히 경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도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 스타트업도 발맞춰서 투자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300조에 이르는 투자 역시 일반 D램 생산보다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그런 파운더리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그리고 파운더리의 최강자인 TSMC를 잡자! 이런 계획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관련주 가온칩스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네, 가온칩스 살펴볼게요. 네, 가온칩스 아까 이 저항선 그리는 게 조금 네. 제가 미숙해서 미리 좀 선을 그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언더라인, 바텀라인, 탑라인을 그어놨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상단의 탑라인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17.25%로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거래량마저도 이렇게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에 검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포착하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바로 진입해야 되는 구간인가 아니면 조금 눌림을 봐야 되는 구간인가를 판단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 지금 C라곤에서 델타 구간으로 들어가는 이 구간에서는 C라곤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델타 라인으로 넘어갔으면 델타 구간으로 넘어갔으면 델타 라곤으로 다르게 접근했겠으나 아쉽게도 찰리 구간으로 내려온 이 부분에서는 약간은 조금 눌림을 기다려 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종목과는 다르게 여기는 이 강원칩스 같은 경우에 눌림이 크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눌림을 살짝만 지켜보셨다가 들어가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살펴봤는데요. 정확한 매수 전략과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요.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의 링크 클릭해 접속하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업종은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 오늘 또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가 제한이 해제가 됐잖아요. 네네.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저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송국 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벗었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조금은 답답함이 해소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 말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몇몇 배웠었는데요. 네, 역시나 마스크를 벗었을 때 특히나 여성분들 어디에 많이 신경 쓰시죠? 화장품 많이 바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역시 준비했고요. 화장품 주가를 보니까요.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색조 화장품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색조 화장품에서 특히나 클리오 같은 종목 제가 정말 유심 있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맥스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큰 상승을 보여주었지만요. 저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라는 것에 착안해서 색조 화장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1월을 저점으로 2월에는 업황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차트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살펴볼게요. 클리오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네. 클리오 차트 보실 텐데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클리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내용들도 노란톡방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업종 화장품까지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보셔서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의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선 차트를 볼 줄 알아야겠죠. 오늘의 필승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필승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 필승 종목 확인해 보기 전에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필승 종목들의 리뷰를 간단히 해볼까 합니다. 이 모델 솔루션 오늘도 장중 좋은 활약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솔루션 종목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도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도 26,000원짜리가 중요하고 또한 제가 선을 그어놓은 24,000원짜리 이 부분이 중요하다. 여기서 탑라인, 저희가 바텀라인, 언더라인 이를 왜 그어놓느냐? 이렇게 앞에 상승 구간을 보여줬던 알파 구간 그리고 횡보를 보여주는 브라보 구간 그리고 올라가는 상승하는 찰리 구간 여기서 우리가 락온 조준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저희가 물론 이렇게 브라보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여러분께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급등하는 찰리 구간 델타 구간에서 잡아드릴 텐데요. 이런 조준 락온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보 구간에 횡보를 할 때는 삼각 수렴을 통해서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힌트가 됐을 텐데요. 또한 브라보라고는 이렇게 타점을 잡고 락온 시키는데 이렇게 찰리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량을 봅니다. 거래량 제가 삼박자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설명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수급, 세 번째 위치. 네, 이렇게 재료, 수급, 위치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수급이 브라보 구간에서는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급보다는 이렇게 삼각 수렴을 통한 충분한 이 앞에 수급이 얼마만큼 소화가 됐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재료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찰리 구간, 델타 구간도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도 재료, 수급, 위치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 찰리 구간에서도 수급 당연히 보는 거고요. 모델 솔루션 제가 앞서 설명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재료가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께서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 찰리 구간에서는 우리가 락온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찰리 구간으로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지나서 델타 라인까지 넘어가는 이 부분을 얼마만큼 강하게 뚫어주느냐 이 부분을 조준점 즉 락온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올라간 이 부분에 걸치고 내려왔으나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이평선 부분에 이렇게 걸려 있을 때도 역시 우리는 락온 됐다 이건 조준점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서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델타 구간을 진입했을 때는 저희는 꾸준히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를 지켜볼 거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강조하는 재료, 수급, 위치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델 솔루션 이 26,000원을 넘어서는 라인, 24,000원 라인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봉으로서도 쭉 상승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이 내용 역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델 솔루션. 네, 모델 솔루션만 얘기 드려서 네. 이어서 인텔리안테크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여기서도 오늘 바로 매수 목표 손절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당연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으나 수급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찰리 라곤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찰리 라곤에 들어갔으나 제가 우주항공 아직은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배트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추세선을 터치하고 내려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아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목표가 설정 자체가 이렇게 추세선을 기준으로 여러분께 안내 드렸던 겁니다. 또 여기서 당연히 이 찰리 라곤 그리고 델타 라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내용은 이 거래량이 얼마나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재료가 있을 때마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필승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요,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요, 이수페타시스가 통신용 MLB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데요. 다층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AI 기반의 챗GPT 등 이 시장 확대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수페타시스가 생산하는 이 멀티레이어 보드 이것과 MLB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을 해왔습니다. 기술도 어느 정도 되고 근데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 이수페타시스가 경쟁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페타시스 제가 왜 여러분께 들고 나왔겠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여기에 큰 수혜를 받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요. 이런 글로벌 대기업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쟁사 대비 현저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심지어 다른 업체가 아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분쟁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중국 회사보다 더 현저한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 역시 제가 주목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차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22년 4월 달에 탑라인 고점을 형성하고 이후 긴 하락 조정을 보였는데요. 여기서도 우리 브라보 구간에서도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왜 추세 전환을 일으켰느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중 분쟁 때문입니다. 네, 미중 분쟁 때문에 큰 수혜를 입는 이수페타시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 7,27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410억 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퍼 개념으로 보면 3.9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 3.9배밖에 안 된다면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저평가 받는지 여러분들 바로 알아두실 겁니다. 그럼 제가 얘기 드렸던 중국 회사 얼마나 받고 있냐? 지금 9배에서 13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 델타 라곤 구간에 들어와 있는 이수페타시스의 차트는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델타 구간에서 떨어져도 저희는 델타 라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고점을 충분히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더 얘기해 보시죠. 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보셔서 내일장에서 필승하실 다양한 종목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